인물로 읽어보는 경제 이야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경제 상식까지 알아봅니다. 경제와 통하다. 경제와 통하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경제 분야의 큰 획을 그은 인물, 경제인물 열전에 소개할 분은 포드 자동차를 창업한 헨리 포드인데 오늘 마침 노동절이잖아요. 맞습니다. 관련이 있죠. 있어요. 네. 네. 아마 자동차 업계의 스티브 잡스 정도로 불릴 만한 인물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자동차왕, 앞서서 저희가 뭐 석유왕, 철강왕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세계 최초의 자동차를 정말 대중화시킨 혁신가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면에는 사실 헨리 포드는 근로시간과 임금 개혁을 주도한 분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인류 경제학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네. 일부러 더 포드를요. 네, 맞습니다. 네. 자동차의 대량 생산 또 대중화를 이끌어서 자동차 왕으로 불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헨리 포드가 또 이 노동계하고 아주 긴밀한 일도 했군요. 사실 헨리 포드가 태어난 거는 이제 1863년이니까 19세기 중반이었죠. 네. 당시 이제 뭐 산업혁명 좀 되기 이전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포드 자동차를 설립을 해서 이 회사가 유명해진 건 바로 이제 이 물류 제조업의 이 조립 라인 방식, 이 소품종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뀐 이 포드 시스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이렇게 이제 이 흘러가는 벨트 위에서 물건 하나를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근로자들은 더 필요가 없죠. 네. 기계가 좀 더 많은 일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은 되려 올리고 노동 시간은 또 많이 줄였습니다. 네. 그때 의회에다 모든 언론이 그랬어요. 예. 저건 망하는 지름길이다. 네. 어떻게 일은 더 적게 하고 임금을 더 많이 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불식시켰는데 당시의 임금 수준을 좀 보게 되면 1914년 초에 이제 헨리 포드는 노동자 임금을 하루에 2.34달러에서 5달러로 2배 이상 올려줬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하루 근로시간은 9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였어요. 임금을 2배 올렸는데 근로시간을 줄였다.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이게 나쁜 선례를 만들면서 곧 망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왔거든요. 그 당시 왜 그러냐면 당시 잘 나갔던 게 철강 노동자예요. 철강 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 일하고 1달러를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 포드의 노동자들은 8시간 일하고도 5달러를 줬다는 겁니다. 도대체 몇 배입니까,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도 약 7.5배 정도? 네. 굉장히 파격적인 임금 인상이었던 셈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회사, 근로자 모두 윈이었다는 거예요. 네. 일단 공장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애사심이 생기면서 생산성이 더 높아졌고요. 1시간 반 만에 차를 한 대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회사에 대한 충성도, 로열티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최고의 회사에서 최고의 임금을 받는 이제 근로자라는 자부심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드 자동차에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근로자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까지 묻어나다 보니까 그동안 좀 쓸만한 근로자는 다 이직하고 다른 회사로 빠져나가고 경쟁사로 뭐 이런 이제 이직률의 고민이 컸던 헨리 포드의 경우는 오히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입니다. 그리고 이직률도 낮아지고 근로자들의 교육 비용도 현격하게 이제 줄어들면서 당시에 아마 이제 회사 판매 차량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많아집니다. 2015년 50만 대 했던 차량 판매가 21년 만에 2배, 100만 대를 넘어서게 돼서 결국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이 생산성 향상과 그리고 판매 증가. 왜냐하면 그렇게 임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 회사에서 만든 차가 대중화되니까 근로자들도 자동차를 사서 탈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혁신을 일으킨 앞서서 제가 뭐 자동차 업계의 스티브 잡스라고 할 만큼 그 굉장히 이 센세이션한 이 업계의 혁신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0091님이 바로 문자 올리셨는데 헨리 포드와 노동절 갸웃했는데 임금은 올리고 일하는 시간은 내렸다고요? 혁신적이네요 하셨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겠어요. 이걸 처음 시행했을 때는.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다 반대를 했어요. 예, 네. 언론까지도요. 예. 가만히 있지 왜 언론까지. 왜냐하면 네. 당시에 이제 일단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완전히 떨어졌고요. 낮았고 네. 그리고 왜냐하면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이제 이 근로자들이 와서 바퀴 다 만들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뭐 차체를 만들고 예. 그 다음에는 뭐 자동차 유를 입히고 운전대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예. 거의 뭐 한나절 이상 다 걸리고 네. 뭐 하루 이틀 이상 걸려야 되는 거를 불과 이 흘러가는 데서 나는 이제 바퀴만 조립하면 돼. 나는 운전대만 조립하면 돼. 네. 이 시스템이 거의 1시간 반 만에 차 한 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생산성 말씀을 하셨지만은 효율적인 시스템 네. 거기다가 이 직원들의 애사심이 합쳐졌을 때 그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폭발적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합한 네. 조성금님 그렇게 되면 충성도가 높아지고 자부심 생기겠죠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이제 그 20세기의 어떤 표본이 되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노동 시간에 대한 세계적인 기준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주 5일 40시간. 맞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도 지금 시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든다면 이제 노선버스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하루에 이제 새벽 첫 차가 5시예요. 네. 5시나 6시에 시작이 되고 막차가 12시 남짓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경기도 노선버스의 경우에는 운전기사 한 분이 하루를 다 담당을 합니다. 어휴. 8 네. 플러스 9시간. 예. 17시간을 근무하세요. 네.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제 올 7월부터 지난해 이제 1년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시행이 되는데 이게 하루에 일일 2교대로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많이 충원을 해야 되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시간의 근무 수당이 줄어드니까 임금도 좀 보전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1926년 헨리 포드가 미국에서 가장 먼저 당시에는 월화수목금토 일 중에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네. 48시간 근무 체제였던 거예요. 네. 그거를 획기적으로 바꿉니다. 5일에 주 40시간. 5일에 40시간 근무로. 이걸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미국에서 주 40시간 근로제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때 이제 헨리 포드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6일이면서 하루 줄어들고 근로시간이 8시간 사라지는 것이지만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자들이 덜 일하고도 이전보다 임금 수준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워라밸을 굉장히 우리보다도 거의 100년 가까이 앞서서 네. 시행을 한 겁니다. 1926년에 말이죠. 네. 네.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그런 게 가능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포드 자동차는 지금도 미국의 빅3 업체 가운데 하나예요. 예. 근데 아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빅3가 전부 다 디트로이트가 망했다. 그 사이에 굉장히 뭐 포드 자동차가 이렇게 혁신을 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그리고 이제 그 기름값이 싸다 보니까 대형차 위주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럭셔리한 차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가세가 좀 기운 면이 지금은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 헨리 포드가 1903년 6월 16일 자기가 태어난 미국 미시간주 디어본에다가 고향에다가 이제 이 헨리 포드를 세웁니다. 뭐 다국적 기업인데 이게 이제 그 이후로 10년 만에 1913년 만에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컨베이어 벨트 생산 방식을 만들면서 자동차가 그동안은 사실 굉장히 고귀한 귀족들 그렇죠. 내지는 자산가들이 탔던 굉장히 사치품이었죠. 그런 것을 이제 대량 생산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당시에 첫 모델이 모델 T였어요. 네, 그 유명한 모델 T. 그렇습니다. 네. 이 모델 T가 선풍적인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그 다음에는 굉장히 사세가 커지다 보니까 손쉽게
대형 브랜드의 럭셔리 카까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예. 링컨이라는 브랜드. 그렇군요. 이런 이제 인수해 가면서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로 우뚝 서고 미국 내 시장 점유율 1위, 그리고 뭐 매출액 기준 뭐 이 포드 자동차가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이 굉장히 그 미국 내 네. 최고의 자동차로 이제 하게 되는데 예. 2009년에도 사실 제너럴 모터스하고 크라이슬러와 앞서 빅3인데 그 두 곳은 공적 자금, 국가의 재정이 투입이 됐어요. 네. 포드는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자생해서 견뎌내면서 네. 뭐 2010년 중반 이후에는 역사상 사상 최대 규모의 이익을 거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링컨이라는 모델이 그러니까는 포드가 개발했던 모델이 아니군요. 아닙니다. 외국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잘 나가는 예. 고급 브랜드를 갖고 와서 사들인 겁니다. 어허. 굉장히 이제 왜냐하면 캐딜락이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예. 대통령들이 이제 뒤에 앉아서 가는 게 있잖아요. 방탄되면서 네. 앞과는 좀 격리되고 뭐 실내 뭐 냉장고도 좀 구비가 되어 있고 굉장히 안전한 차. 이런 뭐 아니면 이제 결혼식에 이제 리무진처럼 말이죠. 네, 리무진으로 좀 사용되는 차, 예. 아니면 경호원들이 타는 차, 뭐 이런 정도로 알려져 있는 럭셔리 브랜드인데 뭐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그런 포드는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어릴 시절은 사실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서쪽. 사실 1963년 7월 3일생인데요. 아버지 윌리엄 포드 그리고 어머니 메리 포드 부부 사이 6남매 가운데 장남이에요. 네. 근데 이 아버지 윌리엄 포드는 아일랜드 출신의 이주민이에요. 이주민이어서 네. 당시는 가난과 굶주림을 피해서 희망의 땅, 약속의 땅, 기회의 땅은 미국으로 찾아 건너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신대륙이라고 해서 이민자들 왔다고 반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윌리엄은 가진 고생 끝에 농장주의 꿈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네. 포드가 태어난 이후에는 사실은 아버지가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가난하진 않았어요. 그랬군요.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꾼 이제 2세가 됐는데 실제로 이제 헨리 아버지 윌리엄은 포드가 어렸을 때 경제관념을 굉장히 투철하게 키워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농업 노동의 어떤 합리화를 이제 좀 위해서 운반의 어떤 개선점을 위해서 기사를 뭐 지망한다든가 디트로이트가 이제 제조업의 본거지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기계 공장에 들어가서 뭐 기술을 배우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이 자동차와 관련된 이제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업에 종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